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부자 될 기회.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택시장 진단과 23년 전망,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 주택시장 7대 이슈, 거래 절벽, 금리 변동과 시장 영향, 보유세 부담 완화, 재건축과 시장 영향, 미분양 증가, 월세 부담과 깡통 전세,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언, 이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잘 나타내고 있죠. 네, 22년 주택시장 진단과 23년 전망입니다. 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전환됐고 경착륙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다. 주택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22년 하반기부터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1월달, 2월달 이렇게 지금 살짝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하락폭이 줄어들었죠. 그렇다고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택가격,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입니다. 서울이 마이너스 1.3, 대전, 울산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4, 수도권 마이너스 2.7, 전부 다 22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3년에 지금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다시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주택 하락세는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21년 9월을 기점으로 감소로 전환해서 22년 전년 대비 50% 정도 감소했다. 주택 매매량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1월 달에 1,400건, 2월 달에는 약 한 1,800건 내지는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년에 평균이 한 5, 6천 건이었으니까 작년보다는 올 1월 달에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및 증감 추이. 주택 수도권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 같은 경우 보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1, 2월 달에 지금 살짝 한 요 정도 올라왔습니다.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매매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전세가격도 하락. 최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렇게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을 봐도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한 5 정도 수준, 그쵸?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 비중은 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점차 20년, 21년, 22년 월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 22년, 23년에 이렇게 증가했다. 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민간 분양은 경기 침체로 지연이 되고 공공 분양은 분양 시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좀 이제 다소 줄어든 그런 향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년에 분양 물량은 37만 원이었고,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미분양이 증가했죠. 지금 미분양이 7만 5천 호죠. 23년은 분양 물량이 30만 호 이하로 많이 낮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 물량 추이. 주택 분양 물량이 이렇게 계속 나눠지고 있다.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분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한 4, 5년 뒤에는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가격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가계 부채보다 미분양 이슈가 향후 주요 현안으로 부각이 된다. 그리고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지역별 미분양 증가 현황, 미분양이 대구가 가장 많죠. 그리고 충남, 경기. 지금은 7만 5천 건이 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완화로 수요 회복에 긍정적 그리고 하락폭의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규제 완화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3월 달에 이제 들어서고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인 유예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보면 생애 최초 구입자 LTV 80% 완화, 그렇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12억 확대, 무주택자 LTV 50%,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22년 1월에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해제,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 전부 다 풀렸죠, 지금.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 점검. 경착륙과 연착륙의 기로에 선 주택시장입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현재인데요. IMF 때 이 하락한 비율, 금융위기 때 이 하락한 비율, 그렇죠? 지금 비율, 지금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가계 부실이나 건설사 부도 등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경제에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 경착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국내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하우스포 등의 이슈가 존재했으나 이후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경제적인 충격은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당시를 경착륙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분간 주택시장 조정은 불가피하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오면서 급락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대출을 할 때 DSR이라든지 또는 L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은 지금 적다.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규제 완화 전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이 세 가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쉽게 폭락을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안정장치가 지금 걸려 있다. 무한정 대출로 집을 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내 금융권 LTV 비율, 은행이 40% 이하가 58, 그리고 40에서 60이 31.9죠. 그래서 대출이 과도하지는 않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서머리를 하면 주택시장 7대 이슈,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 지금 1, 2월 달에 거래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의 변화의 키포인트로 구성한 금리 변동과 시장 영향. 미국이 0.5% 지금 빅스텝을 할 확률이 75%까지 올라갔죠. 그럼 미국이 이제 5%가 되고 최상단을 지금 5.5에서 6%까지 보고 있죠. 그럼 우리도 아마 4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처분 압력 감소로 이어질지가 기대가 된다. 속도가 빨라지는 아파트 재건축과 시장 영향, 청약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부정적 여파의 유의, 월세 부담과 깡통 전세 및 역전세 이슈, 불안한 임차 시장,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제안. 이렇게가 주택 시장의 7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 지금 설명드렸죠. 지역별 12개월 평균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이렇게 많이 거의 한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죠.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 및 변동률 추이. 이렇게 22년에는 거의 거래가 안 됐다. 주택 시장 변화의 키포인트로 구성한 금리 변동과 시장 영향. 금리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6에서 살짝 끝에 꺾였죠. 정부에서 아주 압박을 하니까 꺾였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다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순증액 되죠.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이렇게 21년도, 22년도에는 작았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 부담을 낮춰줬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그런 개연성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전후 보유세 비구입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2주택자 A 2016년도에는 시세가 10.8이었으면 보유세가 207만 원이었는데 10.8억이요. 22년에 개정 전에는 23.4억일 때는 2,371만 원으로 너무나 보유세 부담이 크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개정 후에는 1,375만 원으로 한 40% 정도를 인하를 해줬습니다. 대부분 다 3주택자, 4주택자 다 40에서 50%다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보유세가 완화돼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인 매도를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2년, 23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권, 주택 입주권, 양도세 인하,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폐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속도 빨라지는 아파트 재건축과 시장 영향.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평균 통과권이 48건에서 5건. 그렇죠? 평균이 21건에서 2건. 과거에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이렇게 많았는데 적어진 거죠. 개선된 재건축 아파트 진행 절차.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진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신도시 재건축은 올해 부동산 주택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각을 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평촌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분당 그 외의 도시들도 재건축을 수월하게 하게 했습니다.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개선을 했죠. 재건축 아파트 가격 추이. 최근에 이런 완화책에 힘입어서 계속 하락되던 재건축 아파트가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과도한 투자 수요 억제와 주택, 주거, 환경 개선에 합의점이 필요하다. 청약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부정적인 여파. 지금 약 7만 5천 호, 6만 8천 호는 6만 8천 호는 지지난달까지고요. 지난달까지는 7만 5천 호로 또 10% 증가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어제 둔촌 주공 평균 48대 1이 나왔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수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17만 호까지 16만 5천 호까지 증가했었죠. 그래서 미분양 추이를 계속 봐야 된다. 미분양은 건설사 및 금융권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 살리기 등 여러 가지 미분양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규모별 미분양 아파트 추이,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증가했죠. 60에서 85 사이가. PF 대출 잔액 추이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과 깡통 전세 및 역전세 이슈, 불안한 임차 시기나 대출 금리 급등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가 됐다. 금리 전월세 지수 추이, 전세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월세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를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전세대출 추이, 전세대출이 21년 7월달까지 증가하다가 21년 후반기부터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죠.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도 23년에는 이렇게 지금 막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17년부터 20년까지는 떨어지다가 21년, 22년, 23년 갈수록 증가를 다시 하고 있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제안,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분양가 상한자 합리화,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 민간 임대 등록제도 부활, LTV 규제 느슨하게 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재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 제한 완화하고, 여러 가지 모든 대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 미국의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다. 마침 그 중에 수영선수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여 23명을 살려냈고, 그 후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렸다. 수십 년이 지난 후 R.A. 토레이 박사가 LA 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 사람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 말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 60대의 도신사가 되어버린 수용선수가 앉아 있었다. 설교 후 한 성도가 찾아와 저 도신사가 그 유명한 수용선수였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 신사에게 가서 물었다. 그 사건 이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도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